제목, 엄마의 빈자리. 부엌 식탁에 남겨진 쪽지. 제1장. 낡은 부엌 식탁. 오늘도 해는 저물어 간다. 주황빛 석양이 낡은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세월의 때가 묻은 나무 식탁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다. 70을 넘긴 민수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는다. 어머니가 평생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무릎이 아파 일어서기조차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온 이곳은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따뜻하다. 식탁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 달아있고 나무의 결을 따라 세월의 흔적들이 깊게 패여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이곳에서 쌀을 고르시던 모습, 저녁이면 늘 이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모습이 민수의 뇌리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이 테이블 위를 어루만지던 모습,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민수는 식탁 서랍을 열어본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서랍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들어있다. 낡은 실패, 녹슬은 가위, 실밥이 엉킨 바늘들, 그리고 그 사이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든 민수의 눈에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가 들어온다.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단 10글자.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민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른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오늘 아침에도 이곳을 다녀가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쪽지를 쥔 손이 떨린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그 종이 위에 남아있는 듯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든다. 마치 어머니가 부엌 한편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익숙한 기척이 느껴진다. 민수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떨군다. 눈물 한 방울이 식탁 위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든다. 그 물방울이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깨닫는다. 어머니는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제2장. 쏟아지는 기억. 쪽지를 손에 쥐고 있는 민수의 귓가에 마치 바람을 타고 온 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수야, 밥 먹었니? 그 다정한 음성이 부엌 곳곳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다. 민수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어린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 식탁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밥상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가 그곳에 있었다. 민수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린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 싸워 속상해도 이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었다. 고등학교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부엌에서 혼자 분주히 움직이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그 사랑이 지금에서야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게 된다. 도시락통을 열 때마다 꼭꼭 눌러 담아주신 밥, 정성스럽게 구워주신 계란말이, 그리고 도시락 한편에 몰래 넣어두신 작은 사탕 한 개까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그리움의 눈물이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실 때 그분이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원망스럽다. 기억은 계속해서 밀려온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밤늦게 공부할 때 어머니가 조용히 이 식탁에 야식을 차려놓고
가시던 모습, 시험 기간이면 늘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시려 애쓰시던 어머니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아련하게 되살아난다. 민수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본다.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 한 줄 속에는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걱정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멀리 떠나간 아들을 향한 끝없는 애정, 혼자서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민수의 어깨가 떨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쪽지 위에 떨어진다.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깨닫는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제3장 못다 한 말. 민수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고개를 든다. 이번에는 달콤한 추억이 아닌 가시처럼 박혀있는 아픈 기억이다. 20살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의 자신이 떠오른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쳤던 그날 밤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엄마는 몰라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때 자신은 어머니의 걱정을 잔소리로만 여겼다. 도시로 나가겠다는 아들을 붙잡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이 불안하셨을 뿐인데 철없던 민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 식탁에 혼자 앉아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아들에게 큰 소리를 들은 상처보다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이다. 도시로 떠나던 그날 아침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큰 보따리를 싸주셨다. 속옷, 양말, 그리고 고향의 된장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면서도 한마디 타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몸 조심해라. 밥 굶지 말고. 라며 당부의 말씀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그때 민수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무뚝뚝하게 그럼 다녀올게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돌아서 버렸다. 어머니가 그 뒷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 지금에서야 가슴이 아프도록 느껴진다. 아마도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안전만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고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과 고독이 민수를 짓눌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소포가 도착했다. 고향의 김치에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그리고 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민수야, 몸은 괜찮니? 밥은 제때 먹고 있니? 늘 같은 내용이었지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민수는 제대로 된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네, 잘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세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셨을지, 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바쁜 도시 생활에 치여 사는 동안 고향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아이들 핑계, 일 핑계를 대며 짧게 머물다 떠나곤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온갖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민수는 바로 달려가지 못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을 미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민수가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민수는 쪽지를 꼭 쥐며 흐느낀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제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제사장, 빈자리에서 전해지는 위로.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식탁을 두 팔로 끌어안는다. 차가운 나무의 촉감이 뺨에 와 닿지만 그 속에서도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민수의 모습은 70 노인이 아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 같다. 엄마. 민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단어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온다. 식탁 위로,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그때 창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그 바람은 부엌 안을 한 바퀴 돌더니 식탁 위의 쪽지를 살짝 흔든다. 바스라.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쪽지가 움직인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바라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쪽지를 보는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민수야, 나는 내 마음 다 안다. 괜찮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환청일 테지만 민수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들린다.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언제나 자신을 감싸주시던 그 다정함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온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쪽지를 바라본다. 엄마, 사랑합니다. 정말 처음으로 민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께 직접 하지 못했던 그 말을, 그 고백이 부엌 곳곳에 울려 퍼진다. 마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것처럼 부엌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만 같다.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커튼을 흔들고 쪽지도 더 크게 움직인다. 정말로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는 것처럼.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민수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해서 말한다.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하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느낀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바람이 점점 잔잔해진다. 쪽지도 천천히 그 움직임을 멈춘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위로가 스며든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제5장, 남겨진 흔적.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엌을 둘러본다. 어머니의 체온이 배어있는 이 공간 곳곳에는 아직도 그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가스레인지 위에 낡은 주전자,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냄비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작은 사기 그릇들까지. 식탁 한편에 놓인 작은 찬장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니 그릇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이가 나가 있다. 세월의 흔적이자 어머니가 이 그릇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증거다. 이 작은 그릇에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음식을 차려주셨을까. 민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지를 집어든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주실 때 늘 사용하시던 그 종지. 겉면이 거칠어져 있고 바닥에는 작은 금 하나가 가 있다. 하지만 그 흠집조차 민수에게는 소중하다.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니까 부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행주를 바라본다. 파란색이었을 그 행주는 이제 빛이 발에 회색빛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걸려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이 부엌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다는 증거다. 그 행주에 코를 가까이 대보니 희미하게 남아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 비누 냄새와 함께 섞인 그 따뜻하고 익숙한 향기가 싱크대 위의 수저통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숟가락과 젓가락들이 들어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의 표면은 수없이 사용되어 닳고 닳았지만 여전히 반짝거린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 숟가락으로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셨을까? 어린 민수가 밥을 안 먹는다고 떼를 쓸 때 아, 하나만 더. 라며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냉장고 벽면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들. 우유 떨어져감. 김치 새로 담그기. 민수 좋아하는 반찬 만들기. 어머니의 작은 글씨로 적힌 이 메모들은 그분의 세심함을 보여준다. 늘 가족을 생각하시며 사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 작은 종이 조각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엌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다. 시들어 말라버린 꽃이지만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시던 그 꽃, 이제는 물을 줄 사람이 없어 말라버렸지만 그 마른 줄기에서조차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 하나하나가 모두 어머니와의 추억이다. 이 작은 부엌이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구석구석 스며 있는, 그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바닥을 보니 어머니가 늘 신으시던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뒤꿈치 부분이 눌려 납작해진 그 슬리퍼를 보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진다. 마치 어머니가 잠시 나가시고 금세 돌아오실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제6장 되새기는 삶. 민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 없이는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민수를 키우셨다.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여자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늘 밝은 표정으로 민수를 맞아주셨던 어머니. 당신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시면서도 민수에게는 늘 새 옷을 사주셨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공부는 꼭 해야 한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더 힘든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남의 집 청소를 하시고 밤늦게 바느질 일을 받아서 하셨다. 그 피곤한 몸으로도 민수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라. 며 격려의 말만 해주셨다. 민수가 도시로 떠난 후에도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소포를 보내주셨다. 고향에서 담근 김치, 어머니 손으로 만든 밑반찬들, 그리고 언제나 편지 한 장. 몸 건강히 지내라. 밥 굶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는 당부의 말씀들이 가득했다. 결혼을 할 때도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내어주셨다. 비록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단을 마련해 주셨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작은 적금 통장까지 털어서 민수의 새 출발을 도와주셨다. 그때도 민수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그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비록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손자들 사진을 받아보실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명절에 잠깐씩 내려올 때마다 손자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을 해주시려 애쓰셨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이다. 민수는 깨닫는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없었다면 대학도 못 갔을 것이고 지금의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아들을 위해 바치셨던 것이야.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한다. 제7장 마지막 고백.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서랍에서 펜과 종이를 꺼낸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이 펜을 잡기조차 힘들지만 꼭 써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지만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간다. 엄마, 사랑합니다. 첫 번째 줄을 쓰고 나니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린다. 이 간단한 5글자를 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살아생전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 말을 이제야 종이 위에 적을 수 있다니 민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린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줄을 쓰면서 민수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파온다. 평생 어머니께 죄송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청년 시절 버릇없이 큰 소리 쳤던 거, 도시로 떠나면서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했던 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까지.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진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쓴다.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담아서.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 종이를 적신다. 어머니의 글씨와 자신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생각한다. 이 눈물 속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엄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철없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펜을 놓고 쓴 글을 다시 읽어본다. 서툰 글씨지만 그 속에는 평생 담아두었던 진심이 모두 들어있다. 이 편지를 어머니가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설령 보실 수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수는 자신이 쓴 편지를 어머니의 쪽지 옆에 나란히 놓는다. 어머니의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라는 글귀 옆에 자신의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 함께 놓여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마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합장한다. 어머니의 영전에 올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한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민수는 조용히 흐느낀다. 이제야 어머니께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너무 늦어버렸다는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어간다. 부엌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지만 민수는 전등을 켜지 않는다. 이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조용한 시간이 민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제8장 가슴에 남은 어머니. 밤이 깊어간다. 부엌의 모든 것들이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낡은 식탁,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찬장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두 장의 종이, 어머니가 남기신 쪽지와 민수가 쓴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은 마치 모자 간의 마지막 대화처럼 보인다. 민수는 어머니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가슴에 안는다. 그 순간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차가운 종이 조각이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지라도 이 사랑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어머니의 그 마지막 당부가 이제는 다르게 들린다. 단순히 밥을 챙겨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들린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민수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린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 굽은 등으로 부엌 일을 하시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걱정하시던 그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어머니는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 계신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짓는다. 처음으로 짓는 평안한 미소다. 그동안의 후회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다 이해하고 계셨다. 이제 민수는 알 것 같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들이 자책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사랑 안에서 민수는 평안을 찾는다. 부엌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이제 그것들이 슬프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가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느껴진다. 낡은 그릇 하나, 바랜 행주 한 장까지도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어둠을 뚫고 스며드는 첫 햇살이 부엌 안을 은은하게 비춘다. 그 빛이 식탁 위에 두 장의 종이를 비추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가 빛 속에서 빛나고 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쪽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본 후 민수는 그것을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는다. 이제 어디를 가든 어머니가 함께할 것이다. 빈 부엌, 낡은 식탁, 그 위에 놓인 편지 한 장. 하지만 그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모성의 사랑이 가득하다. 민수는 부엌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본다. 엄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화면은 텅 빈 부엌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간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이 남아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사랑은 말하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리운 이름 하나를 불러보시겠습니까? 시니어 감성극장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눈물로 기억되는 사랑, 세월이 남긴 추억,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 한 조각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